2022년 7월, 미국 미시간주의 한 기업이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XG 사이언스. 무려 16년 동안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으며 꿈의 소재 그래핀을 상용화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선구자적 기업이었죠. 한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파산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언론과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꺼봐라, 그래핀은 결국 실체 없는 거품이었다. 노벨상만 받았지 현실에서는 돈만 쓰는 환상일 뿐이다 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이들의 파산은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실패 선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16년을 매달렸는데 고작 골프공이나 하키채에 가루 좀 섞어 파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건 더 이상 미래 소재라고 부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핀을 실패한 기술이라며 외면할 때,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한국은 이제 막 진짜 기회가 오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이라는 거물은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내막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가진 비현실적인 능력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연필심의 재료인 흑연을 떠올려 보세요. 이 흑연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층이 마치 시루떡처럼 수천 수만 겹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딱 한 겹, 그러니까 원자 한 개 두께의 얇은 막만 기적적으로 떼어낸 것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가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다 발견했다는 그 전설적인 물질이죠. 이게 발견되자마자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유는 그 물리적 스펙이 말 그대로 사기 캐릭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두께는 머리카락 3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강철보다 200배나 강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죠. 그런데 고무처럼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열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을 제일 잘 전달한다고 알고 있는 구리보다 무려 12배나 빠릅니다. 비유하자면 구리가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좁은 골목길이라면 그래핀은 속도 제한이 아예 없는 왕복 1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열이라는 에너지가 정체 없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실험실에서 테이프로 떼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공장에서 수 킬로미터씩 균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미국의 XG 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핀을 가루 형태로 만드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흑연을 물리적으로 깎아서 가루를 만든 뒤 이걸 타이어 고무에 섞거나 엔진 오일에 첨가해서 팔려고 했죠. 이건 정말 전략적인 실수였습니다. 명품 엔진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경운기나 자전거에 얹어서 팔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핀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압도적인 열 전도성에 있는데 가루로 만들어 다른 물질과 섞어버리는 순간 그 고유한 특성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리 없고 수익이 날 리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그렇게 그래핀은 돈만 쓰는 소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핀이 버림받던 그 시기에 역설적으로 인류는 그래핀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열과의 전쟁 시대로 진입해버린 겁니다. 바로 AI와 초미스 반도체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최근 엔비디아의 GPU나 삼성,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의 절반은 사실 열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챗GPT 같은 거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에 수만 개의 칩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 칩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나오는 열량이 웬만한 도시 하나의 에너지 소모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 열을 1초라도 제때 식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억 원짜리 시스템이 그대로 멈춰버리거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력이 아니라 냉각 효율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8단, 12단, 이제는 16단까지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파트 한복판에 있는 집을 상상해보세요. 위아래 좌우가 다 막혀 있어서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 통하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낀 칩에서 발생하는 열이 밖으로 나갈 길이 없어서 안에서 온도가 무섭게 치솟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거대한 벽입니다. 기존의 구리 방열판이나 흑연 시트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는 쏟아져 나오는 차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12차선 고속도로, 즉 그래핀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미 다 포기해버렸고 전 세계는 다시 그래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오던 대한민국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울대 홍병희 교수팀을 주축으로 한 한국의 연구진은 처음부터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집착하던 가루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필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 반도체 칩은 가루를 뿌려서 식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칩과 칩 사이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열을 빛의 속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얇고 투명한 필름 형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최종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름을 만드는 건 가루를 만드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정교한 과정입니다. 탄소 원자를 한 층 한 층, 축구장만한 크기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어 붙여야 하거든요. 이건 사실상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특유의 집요함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CVD 롤투롤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신문을 인쇄할 때 거대한 롤러가 돌아가면서 종이를 순식간에 찍어내죠. 한국의 그래핀 기술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구리판을 롤러에 감아 돌리면서 그 위에 가스를 뿌려 그래핀을 인쇄하듯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그래핀 필름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빚듯 실험실에서 한 장 한 장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한 장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고 가격은 수천만 원을 호가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대량 인쇄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장인의 공예품 단계에서 산업적 양산 시대로 기술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것이죠. 이 기술이 성공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산 속도는 기존보다 무려 40배나 빨라졌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8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비싸서 도저히 쓸 엄두가 안 났던 소재를 이제는 반도체 공정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경제적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16년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반도체라는 거대한 시장을 정확히 조준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적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 그리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와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의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세계는 기술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복잡하니까요. 특히 소재 산업은 기득권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이미 시장을 장악한 세력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이죠. 당시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소재 공급을 끊어버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 무섭게 뭉치고 독하게 돌파구를 찾아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제보복은 오히려 한국 소재 산업의 거대한 독립선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다시는 소재 때문에 국가 산업의 목줄이 잡히지 않겠다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도 바로 이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방열 소재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흑연을 가공해 만든 방열 시트는 일본에 동무되었고 우리 기업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일본산 소재를 전량 수입했었죠. 그런데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그래핀이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통쾌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흑연 방열 시트와 한국의 그래핀 필름이 실제 성능 테스트에서 맞붙었을 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산 흑연 시트는 여러 겹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유연성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래핀 필름은 원자 단위의 초박막 두께로도 일본 제품보다 월등한 열전도 성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께는 획기적으로 얇은데 성능은 압도적인 그야말로 세대 교체를 예고하는 승리였죠. 이제 공수는 교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소재를 제발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면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 현장으로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휘둘렀던 수단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을 더 강력한 소재 강국으로 단련시켜준 셈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 반도체 성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HBM4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I 연산을 위해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이 기술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고질적인 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칩 사이의 간격이 워낙 좁아서 기존의 방열판은 들어갈 자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투입된 게 바로 한국의 그래핀 필름입니다. 종이 한 장보다 수천 배 얇은 이 필름이 칩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빛의 속도로 밖으로 끌어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더 높이 쌓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혁신은 이 나노 공정입니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마찰열이 심해지는데 그래핀은 이 미세 회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즉, 전 세계가 도달하지 못한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대한민국의 소재 기술이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EUV 노광 장비의 보호막 기술에서도 한국은 그래핀을 활용해 일본과 네덜란드를 앞지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 튼튼하고 열에 강한 보호막을 만들어내면서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한국에서만 이런 성공이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도 이론은 있었고 일본도 경험이 있었지만 왜 한국이 마지막 승자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한국 특유의 실행력과 협력 생태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쓸지 몰라 방황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포항에서 소재를 개발하면 불과 몇 시간 거리인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서 즉시 테스트를 거칩니다. 연구원이 만든 소재를 엔지니어가 바로 제품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날 오후에 다시 수정에 들어가는 이 빠른 피드백 속도.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원료 공급부터 소재 생산, 최종 적용까지 이어지는 이 톱니바퀴 같은 협력이 미국 기업들이 넘지 못한 죽음의 계곡을 가뿐히 건너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자, 이제 그래핀이 바꿀 미래의 모습을 더 넓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공장 담장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장 우리가 타는 전기차부터 달라질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최대적은 바로 열입니다. 그래핀 시트가 배터리팩에 적용되면 화재 위험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충전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겨울철 히터를 틀어도 주행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전기차, 그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하다가 기기가 뜨거워져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핀 방열판이 들어간 차세대 스마트 기기들은 아무리 무거운 작업을 해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테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투명하면서도 열을 내는 특성을 이용해 겨울철 자동차 유리에 성게가 끼지 않게 하거나 냉장고 안이 훤히 보이면서도 에너지를 아끼는 기술들이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그래핀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집중하는 저가형 가루 시장과 우리가 장악한 고순도 필름 시장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원자 한 층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 초격차 기술은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벽입니다. 16년 전 노벨상 발표와 함께 시작된 그래핀의 역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기하고 일본이 자만할 때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420억 원이라는 투자금은 누군가에겐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겠지만 지금 그 투자는 대한민국 반도체 100년 미래를 지탱할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재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재가 없으면 전 세계 AI 기술이 멈추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대한민국 소재 산업이 일궈낸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조 강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곧 더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